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오늘은 뭐니 해도 20년 만에 코스닥 1000포인트 넘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정확히는 20년 7개월 만입니다. IT 버블 이후 처음이죠. 자,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무려 411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강력한 상승이 보였고요. 코스피는 3,13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상승 출발이었지만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잠시 주춤하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이내 반등하며 소폭 상승 마감입니다. 주체 매수금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이 순매수를 보였고요. 6천억 원 넘게 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순매도입니다. 코스닥 볼까요? 종가상 1000을 돌파했습니다. 992로 시작해 상승폭을 키워내가면서 장 마감 앞두고 1000을 넘어서 유지시켰습니다. 지난 1월에 장중 1000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그때는 종가를 지키지를 못했는데요. 오늘은 1000.6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수급 볼까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1000을 이끌었고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을지 색다른 이슈를 본 앵커에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벌크업이 시작됐다. 미국의 고용과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합인포매스에서 파월 의장이 미국의 경제 변곡점에 있는 듯하다. 인플레이션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용 성장 예상보다 빨리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됩니다. 올해의 미국의 GDP 성장률이 플러스 6.4%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부양책이나 백신 접종 그리고 확고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변곡점을 제대로 맞이하고 있다. 가장 주된 위험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이것만 잘 넘어간다면 좀 더 강력한 경제 성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앵커에는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2조 원의 합의, 승자는 누구인가? 바로 SK이노베이션의 소식입니다. 오늘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을 나타냈는데 배터리 분쟁의 종지부, 이 주식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2조 원을 내주고 남는 장사했다. 제대로 승자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2조 원의 합의금 지급과 국내외 소송 취하했다는 소식 전해지고요. 합의 발표 후에 SK이노베이션은 증권가들의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재무구조 악화 우려 필요 없다라고 긍정적인 요소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의 주인공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건전경제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전경제위원님께서는 여의도 클래스의 첫 출연이십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와 각오한 말씀 함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첫 출연했습니다. 자, 제가 주식시장에 몸담은 지가 1984년인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나 정확한 시간과 적중률 높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을 성공 투자로 이끌어드리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같이 응원해 주시면서 종목들의 수익률도 같이 기대 부탁드려요. 자, 그런 의미에서 문자 메시지도 열려 있습니다. 샵 0988로 정재훈 위원 그리고 샵 0988 오늘 첫 출연한 건전경제위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와 또 함께 무료 노란톡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시간들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오늘 이슈들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걸프업이 시작됐다. 미국의 경제
회생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일시적인 착시 현상은 아닌지 이 우려감도 같이 드는데 의견은 어떠세요? 꾸준히 우리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이제 기업들은 앞으로 수치를 늘려갈 수밖에 없고 재고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지표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제롬 파월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 전문이 공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요. 일부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고용도, 인플레도, 경계 확장도. 물론 그렇게 만들어진 계기는 발빠른 대처, 백신의 보급,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무엇보다도 경기 확장세가 크게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점인 것 같아요. 물론 파월의 이야기를 두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팽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단 제 생각이 아니라요. 항상 팩트를 제시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수치로 바뀌고 있는 근거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기업들의 재고 확충과 관련된 부분들은 수급 병목 현상뿐만이 아니라 초과 수요 현상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필수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재량 소비재, 전반적인 소비 분야와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이 흐름을 뽑아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뽑아내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건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공급과 관련된 공급 병목 현상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공급을 받고 한국에서 공급을 받고 미국 내에서 소비와 관련된 섹터들 앞으로 이 섹터뿐만이 아니라 경기 확장세에 빗대서 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경기 확장세에 빗대서 돈도 그만큼 빨리 돌 거고요. 돈이 빨리 돌게 된다면 결국 인플레도 그에 부합하는 수치만큼 상승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인플레가 올라오게 되면 또 가파르게 올라오게 되면 테이퍼링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들 때문이죠. 근데 결국 연준은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기 이전에 충분한 수치를 확인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언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아직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는 아직 좀 더 먼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기가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으나 연준 내 다른 주요 인사들과 제롬 파월 또한 아직 더 많이 가야 된다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조합해 보면은 좀 앞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경기 흐름은 이전보다 좀 더 짧고 굵은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동안 성장 관련 섹터의 종목군들이 확 하고 움직였고 이제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평가 가치 종목군들의 흐름은 아직 이렇다 할 흐름을 다 뽑아내지 못했거든요. 또 가다가 쉬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 종목군들뿐만이 아니라 성장주뿐만 아니라 이들 종목군들도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선반영하고 있고 더 좋아질 것을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제롬 파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미국 경기를 인지하고 있고 수치를 받아보고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보다 디테일한 수치들과 돈이 들어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들을 잘 캐치하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 경기가 빨라진다고 하면 과연 종목군들의 상승은 얼마나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경기 확장세가 진행되는 동안 더 짧고 굵은 상승세가 한동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어떤 착시 현상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던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 토대로 땡겨올 미래 가치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훨씬 더 빨리 성장하기 네. 시작했고 고용도 증가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고 빠르게 변곡점을 맞이한 것 같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동의하는 모양새시고요. 네. 숫자로 보여지고 있다. 실제로 충분한 수치가 보여지고 있다. 아직은 이런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과하게 갖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안도감을 주셨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이 한마디를 했어요. 다만 우리 경제의 가장 주된 위험은 이 질병이 다시 퍼지는 것.
바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그 우려로 더블집에 빠지나? 이거 너무 섣부른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사실 미국 내에서 이 걱정을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백신 확보가 좀 부족한 국가들이나 백신의 보급 속도가 느린 국가들. 이미 선진 시장에서 가장 빨리 백신 확보하고 집단 면역 체계를 이뤄가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아직 우리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 재개 시점 이후에 아무래도 좀 더 더디게 재개 시점이 더뎌짐으로 인해서 중목군들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팽배합니다. 물론 그거는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었던 시기에도 주가는 더 빠르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고역이었던 상황 속에서도 주가는 더 탄력적이고 빠른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봉쇄에 대한 두려움, 봉쇄로 인한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배제한 흐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감안하고 있었지만서도 주가는 무엇을 반영했다? 미래 가치를 선반영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앞서 제롬 파월과 관련된 제롬 파월이 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듯이 경기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변환점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전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도 확인해 가면서 더 빠른 속도감을 보일 수 있다면 지표의 확장세가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보고 움직이기 이전에 주가는 그런 걸 빠르게 선반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짧고 굵은 상승세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종목군들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죠. 우리 일상에서 또 다른 통제, 또 다른 제어, 또 다른 봉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다소 불편할 수 있겠고 또 조심을 많이 해야지 될 거고요. 걱정도 많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주가는 선반영할 것들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흐름을 뽑아내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짧고 굵은 상승세 네.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 미 경제 변곡점에 있는 듯하다. 정말로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포인트 보이는 이제 경제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미국은 광범위한 백신 접종과 또 정부의 경기 강력한 부양책, 또 확고한 통화 정책 지원 때문에 미 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앵커의 눈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함께 보셨죠? 자, LG와 극적으로 타결 본 SK이노베이션 주가가 고공행진입니다. 2조 원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시켰기 때문에 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을 받을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전경제위원님, 이 SK이노베이션 또 LG화 지금 주가 보유자들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 지금 SK하고 LG가 그 극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딱 하루 앞둔 시점에서 극적인 합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SK는 이제 향후에 기술료로 1억 또 그동안에 뭐 이제 로얄티 그래서 합의금 1억이 아니라 1조요. 죄송합니다. 합의금 1조, 로얄티 1조 해서 2조를 지불을 하기로 했는데요. 향후에 이제 추가 소송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SK는 이제 바로 이제 또 합의가 되면 미국 공장에서 이제 또 생산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뭐 문제 없이 또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또 국내에서도 현재 그 두 개의 자회사를 상장하면 대략 한 4조 정도 나오거든요. 4조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돈만 해도 현재 그 지불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또 영업하면서 또 생기는 그 매출액으로 인해서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국내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 측으로 봐서도 이제 고용을 유지하고 또 고용을 유발을 시키고 우리 측으로 봐서도 또 국내 회사가 이제 세계 그 배터리 시장을 점하는 데 있어서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이 전략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마련인데요. 자,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이슈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한 40만 원까지 올려잡았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한 저평가 상태였다. 이번 합의로 배터리 사업 가치의 극단적인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인지의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목표 보유자들의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기도 좋은데 현재 2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 지금 40조 정도로 올려 잡았는데요. 40만 원 가면 이제 40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이제 주가를 그 시가총액하고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이런 충격이 가해질 때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오거나 또는 급락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서 곧바로 하락으로 가거나 또는 주가가 다시 또 뭐 급등으로 가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단은 급등을 해서 호재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그 많은 시장에 또 매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래 들고 있었던 물량들이요. 그런 매물들이 이제 갭이 벌어지면서 일단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약간 그 시가 대비해서 LG도 뭐 4%에 5%대에서 0.1%가 안 되는 선까지 약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K도 24만 원에서 이제 하락하면서 역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겠고요. 또 오늘 거래량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형주기 때문에 대형주는 또 뭐 시장 흐름을 무시하고 또 시장에가 주식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선물 옵션도 있습니다. 또 주식 옵션도 있고요. 주식 선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되는 것들을 이제 소화를 하면서 아마 주가 안정화를 거쳐서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오늘 고점에서 매도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들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이런 주식 그 단기 투자해서 그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들고 가는 전략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합의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합의에 대한 결과를 냈는데 SK이노베이션 시가총액 약 22조 상대적 저평가 어느 정도로 해소돼서 상승할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오늘 2조 원 합의 승자는 누구인가? 오늘 앵커의 두 번째였습니다. 자, 이것이 트렌드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여의도클래스 저녁밤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너튜브로도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궁금한 사항 질문 올려주시고 또 채팅 나눠주시면 저희가 더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슈 또 섹터 오늘 주목하셨을까요? 월요일부터 힘차게 시작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뭘 하든 어디에 가든 끼붐이 반도체. 네, 반도체 이제 호황으로 여러분 올해 한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많이 호전되었고 네. 이 반도체는 특히 뭐 아까 뭘 하든 어디에 가든 이게 아마 자동차의 반도체 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이 부족 현상으로 이 반도체의 몸값은 계속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이 주가 흐름 뭐 생각보다 막 몸값만치 올라가는 것 같진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자, 21세기 석유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얘기해 주시. 직접 오늘 주제를 선정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질문의 의도가 앞으로 네. 반도체가 얼만큼 확장될 수 있느냐라는 네. 건가요? 네. 네. 자, 지금 반도체 대란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 대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이 반도체와 관련된 고갈 현상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동안 더 지속될 거고요. 이거는 글로벌 유수의 제조업체들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됐으나 공급은 앞으로의 시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재고를 확보해 놓지 못했단 말이죠. 이제 막 모든 것들에 대한 수요에 맞춰서 재고를 확충하는 시기에 들어가고 이제 또 그 재고 확충뿐만이 아니라 추가 수요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미 생산 라인을 멈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GM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의 자동차 기업들도 생산 라인을 멈추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동차용 반도체만 부족하다? 아니요. 이제 PC용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들도 가격 상승 그리고 새로운 반도체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초과 수요로 붙지만 공급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서밋 바이든 대통령이 19개 글로벌 반도체 회사의 CEO들을 모아서 이번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반도체에서 설계만 하는 업체를 팹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설계를 받아와서 제작을 하는 업체를 파운더리라고 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팹리스, 파운더리.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 업체들한테 어떠한 수요를 주고 어떠한 조건을 맞춰준다고 해도 추가 수요 상태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반도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SMC가 됐든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걸릴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반도체를 잘 만들고 앞으로도 반도체 수요는 기가 막히게 딜레이가 걸리겠지만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 답을 어떻게 내야 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반도체 업체들 글쎄요. 그 진입 장벽을 새로 치고 들어온다? 그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답을 도출해낼 수 있겠냐는 말이죠. 결국 시간이 걸려도 새로운 공장을 계속 증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동안은 이 공급 병목 현상의 난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개선돼 나갈 수 있겠죠.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공장을 확충해야지 될 것이고요. 또 어느 국가가 됐든 생산 라인을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 하면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너무나 좋고 앞으로 더 상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을 선반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들 수 있는 생산은 포화에 다다랐다는 거고 어떤 쪽을 바라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새롭게 공장을 증축을 한다? 거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장비가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럼 반도체 장비 업종, 그리고 반도체 전후 공정, 테스터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쪽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흐름들은 한동안 더 지속이 될 겁니다. 한때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올라와서 더 갈 수 있나요? 6만 원대 올라와서 더 갈 수 있나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7만 원, 8만 원을 갑니다. 9만 원을 갑니다. 이야기하고 올라갈 때처럼 지금 반도체 장비 업종 섹터의 종목군들은 그런 위치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한동안 전반적인 흐름들은 그러한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움직이듯 링크를 걸고 다 같이 좋은 흐름을 만들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 확충, 어느 나라가 됐던 생산 설비의 증가로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이 섹터로서 얘기하신 부분은 반도체 약간 장비, 후공정, 대형주보다는 이쪽 파생될 수 있는 낙수효과의 중소형주를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신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또 그 대형주들로 신용 물량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시가상위 종목인 만큼 지수를 관장하는 흐름이 너무나 크단 말이죠. 또 기초자산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너무나 많은 파생 상품들이 많아요. 주식선물도 있고 ETF도 있고 ELS도 있고 기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기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만큼 타이트하고 강력한 상승을 내기에는 다소 부족하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이전만 못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장비 업종들은 그들 종목군들이 가열차게 상승했던 것만큼
다시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라고 하면은 뭐 좋은 종목군들 섹터 내에서 뭐 너무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또 매체를 통해서 MTN을 통해서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 업종에서 탑이 될 수 있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탑이 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보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반도체 관련 이 투자와 또 공급 생산 확대 부족 현상에 대해서 반도체 부분의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건전경제위원님께서는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좀 더 유망하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반도체는 이제 실제 반도체와 또 장비업체 정재훈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알루미늄 반도체에서 이제 실리콘 반도체, 비소갈륨 반도체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발전해 나가는 단계가 되는데요. 현재는 알루미늄 반도체는 이제 0.6V, 실리콘 반도체는 0.3V 최저 전압에서 이제 작동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안정성이 이제 실리콘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실리콘 소자를 선택을 해서 현재 모든 세계가 이제 실리콘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트라이악,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거 있을 때는 이제 회로를 설계를 해서 바로 만들고 이제 단순 회로일 경우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회로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고 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컨덴서 저항 역할을 다 하는 그런 그 회로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 회로는 이제 바로 뚝딱뚝딱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설계와 생산까지의 시차, 필요 소요에 비해서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현재 이제 그런 그 생산 차질 딜레이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반도체 투자를 그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또 TSMC라든 우리 삼성에서도 이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전부 예측을 하는데요. 또 어쩌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짧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 반도체 회로는 실질 논리 회로로서 설계 회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또 덜 복잡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센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세계가 달리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빨리 해결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너무 긍정적인 면만 됐다가 나쁜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세계는 현재 상황을 대입을 해서 향후에도 극적으로 좋아지는 상황, 그런 상황을 예상하지 않고 나빠지는 상황을 예상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지금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원익 IPS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순위로 한다면 원익 IPS 정도 버는 것도 장비주 중에서는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품귀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이 CEO 서밋 19개 그 기업을 초청해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것을 보이는데 TSMC, 인텔 등 눈에 띕니다.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고심을 하는 듯한 삼성전자 앞으로의 좀 전망에 대해서 좀 해석을 내놓는다면 건전경제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삼성전자 전망은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아무리 과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항상 기업체 오라고 불러가지고요. 불러서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하면 원래 약속했던 바를 어기고
다른 것을 제시를 해서 그 기업이 견디지 못하도록 하고 그 기업이 망하도록 해서 그 기업을 뺏고 그 기업의 재산을 뺏고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홍콩의 거부 그런 사람도 뭐 지금 중국에게 당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STX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STX 조선소만 지어주면 중국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주겠다. 돈도 지원해주고 다 지원해주겠다. 인력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STX는 중국에다가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STX에서 이제 그건 이제 협정이 안 돼 있었죠. 뭐냐면 어떤 선종의 회만을 제작한다. 그 협상이 안 돼 있어요. 당연히 대형 선종을 다 하는 줄 알고요. 그래서 STX는 중국의 대형 조선선을 세우고 했는데 중국에서 뭐라 했냐면은 STX 작은 중형배만 만들어라. 수지 타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STX 계열사들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전부 보증수고 계열 뭐 어쩌고 해서 결국에는 STX가 망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삼성전자도 낸드 플래시 공장이 지금 중국에 있거든요.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국에 그들에게 휘둘리면 계속 휘둘리게 된다. 어느 한쪽에 나중에 미국에서 어느 쪽을 택할래? 요구를 했을 때는 당연히 미국 쪽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을 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기업이 사는 길이고 우리 자손이 사는 길이다. 라고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유독 관심을 받는 건 이 파운드리 업체가 19개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인텔, TSMC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흐름들 주목이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텍사스에서 미국의 공장이 가동 중인데 이런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제 이거에 꼬임이 넘어가지 않고 삼성전자의 주체를 보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정재우 위원의 픽탑5 종목 살펴봤습니다. 정재우 위원께서는 따끈따끈한 올해 종목으로 모두 포트폴리오가 픽탑으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더 신상이고 더 핫하고 뜨겁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성광밴드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종목을 매수한 지는 한 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4월 6일 지난주인데요. 자, 건설사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86% 상승을 나타내 수익이 벌써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점검해 주실까요? 네. 조선 기자재 종목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잠겨 있어가지고요. 목이 습도가 높다 보니까 목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자꾸 목이 잠깁니다. 이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난번 오리엔탈 전공뿐만 아니라 성광밴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우리 매수한 이후로 운 좋게도 흐름이 꾸준하게 주체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한동안 이 흐름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무료 카톡방에서는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는 청산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퐁당퐁당한 흐름으로 올라오면 잠시 누르고 올라오면 잠시 누르고 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는 종목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그럴 수 있는 비중을 줄여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스타트할 수 있는 종목을
모아간다면 가는 종목군들이 포트에 많아짐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이래도 조금 더 상승하고 이래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포트를 완성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차로 이 종목을 조금 차익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미 좋은 종목군들을 이 여의도 클래스에서 많이 공개해드렸기 때문에 종목을 새롭게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신규 매수의 여력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 차익을 말씀을 드린 거지 목표가를 치고 간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또 당분간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종목군들이 가다시다를 반복하면서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게 될 테니까 이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눌림 구간에 들어오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5일선에 들어오면 5일선을 살짝 하회하는 흐름이 나올 때 종목을 좀 소량씩 추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할까요? 일부 정산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부 네. 목표가까지 가지고 네. 가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퐁당퐁당 이러한 네. 전략을 성광밴드에 하면 네. 되겠다. 네, 일단 지금 한 주도 되지 않아서 수익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한 주도 되지 않아서 좋은 일인데 우리 다 최근 종목입니다. 여러분 호텔 신라를 함께 살펴보죠. 3월 23일 종목입니다. 코로나로 고난의 시기를 보냈던 이 호텔 신라가 실적 반등세 올해 어디까지 이뤄질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주가 흐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우리가 이런 종목을 속된 말로 진상이라고 하죠. 매수를 했는데 정말 진상을 부리고 가지 않고 옆으로 주가 차트 자체가 계속 옆차게 하면서 옆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 개선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벌써 호텔 신라는 5월까지 그리고 6월 초까지 객실이 만실이에요.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단 그것만 갖고 이 종목에 대한 매수를 이야기 드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돼서 다소 우려스러운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따른 매수세가 이전보다는 더 가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종목들이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건 지금 당장의 흐름이나 근시일적인 미래의 가치를 땡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지금은 쉬어가고 있지만 매수를 할 때도 다소 낮은 가격에 좀 눌림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해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구간이라고 하면 내일 한 장 시작하고 한 3, 40분 정도 후에 조금 추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처음 제가 제시해드렸던 초도 매수의 비중을 잘 유지하고 가져가실 때 차후에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전제가 붙으면 그 구간에서 조금씩 더 추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제 소비재, 재량 소비재, 필수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도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고 또 탄력적인 상승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전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에 띄게 증가하기보다는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소량씩 모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기사는 호텔 신라에 대해서 바닥 찍고 일어나라. 올해 실적 반등 굉장히 기대된다 하는데 정작 주가는 네. 그 옆차기 같은 진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준비 차곡차곡 쌓아서 네. 분명히 더 폭발할 수 있겠다. 증권사들도 이번 주에 굉장히 언급되는 거 아시죠? 목표 주가 굉장히 올려잡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저한테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거를. 네. 근데 우리 지금 좋은 종목군들을 많이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만들어져 있는 포트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격하게 새는 흐름은 아니니까 좀 길게 보고 대응한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의 픽더5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월, 4월 종목으로 이루어진 신상의 따끈따끈한 종목들 수익들 점검해봤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샵 0988 정재호 위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 오늘 함께하는 여의도 클래스의 새 출연자 샵 0988 건전경제 위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이 시간. 자, 이제 유망주 클래스 시작하겠는데 어떤 분부터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정재호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개해 드릴 종목은 LG 하우시스입니다. LG 하우시스인데요. 사실 지금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동안 제가 건설, 철강,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반도체 장비 업종,
뭐 여러 가지 좋은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설명드렸었고 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소비 관련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 종목군들이 쉬어가고 있을 뿐이지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추가를 드릴 섹터는요. 앞으로 좀 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이에요. 중요한 종목군과 관련된 부분은 이따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종목도 중요한 종목인데 지금 앞으로 새롭게 들어오게 될 신규 착공 그리고 신규 허가 3기 신도시 임대주택 확대 글쎄요 신규 주택이라면 몰라도 기존 주택 매매라던가 노후된 집들에 대한 리폼이 앞으로 그 수요가 꾸준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여기에 연계지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시장에 몇 개 되지 않죠. 근데 그 중에서 단연 좀 탑을 뽑아보라고 하면 수급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또 대차 거래 감소로 인해서 현재 수급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상황에 들어와 있는 이 LG 하우시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이제 길게 말씀 못 드리고요. 짧게 목표가 11만 원대까지는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눌림을 줄 때마다 좀 차분히 매집을 해보시고 내일장 이후에 한번 튀는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높은 구간에서 따라잡지 마시고요. 천천히 흐름 주는 구간에서 소량씩 모아가시는 전략. 그다음에 손절가는 72,000원에 붙여놓을 거예요. 조금 깊죠. 지금 구간에서 하단까지 좀 하락률이 깊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변동까지는 좀 버텨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초도 매수와 관련돼서는 5% 미만 혹은 5% 정도의 비중으로 매수를 해보시고 9만 원 넘어서 9만 원을 다시 딛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좀 비중을 더 추가하는 전략으로 해서 중기적 관점으로 종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 리폼, 인테리어 시장 활성화 기대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는데 목표가 11만 원, 손주가 7만 2천 원을 제시했지만 그에 대한 세부 전략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LG 하우시스였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함께하는 관장경제위원님, 네. 저희 오늘 첫 종목을 듣게 되는데 매우 기대됩니다.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개해 주시죠. 지금 조선업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조선업이 지금 향후에 다른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조선주들은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나 뭐 일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바닥에서 이제 일어서는 그런 단계에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오늘 그 삼성중공업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1년치 실적을 수주를 지금 연초에 지금 다 했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만으로도 증권사 제시 가격 7,200원을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꿈을 먹고 삽니다. 주가는 또 미래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래에 대한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올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서 증권사에서 다시 리포트가 나올 때는 상당히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또 아직 적자 상태입니다. 적자 상태인데 수주한 배들을 생산을 하게 되면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흑자에서 흑자 갈 때는 주가 상승이 더딥니다. 그러나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된 때는 주가의 변동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삼성 중공업이 그런 위치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눌림목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7,200원 이탈 시 손절가로 잡아드리겠고요. 근데 이탈은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수는 지금 월요일 시가 또는 시가 아래서 매수하시면 될 것, 월요일이 아니라 내일 매수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삼성중공업 목표가 9,500원, 손절가 7,200원인데 아마 손절은 터치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 흑자일 때는 주가가 더딘 반면 적자에서 흑자일 때는 또 주가가 가파르다. 바로 이 삼성중공업이 그런 모양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관장경제위원님께서는 오늘 첫 출연 기념으로 종목을 하나 더 준비를 해주셨죠? 예. 네. 하나 더 할까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그 이수 앱지스 086890인데요. 지금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업체이고 후속 제품 4개를 또 개발 진행에 있고요. 2018년부터 윌슨병 치료제를 지금 판매 중에 있어요.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12,900원. 그리고 내일 시초가 매수를 제시를 하는데요. 혹시 마이너스 나온다면 매수하기에 더 좋은 위치다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네,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예. 차트 준비해 주고 계신데요. 차트를 지금 잠깐 보면 차트를 잡아주시겠어요? 차트가 왜 지 혼자 마음대로 움직이네? 제 허락도 안 받고. 네, 너무 재밌으세요. 여기서 보면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살짝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주가가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가 바닥에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것은 주식 투자 격언에 차트 보고 뭐 할 것도 없이 바닥에서 갑자기 춤을 추는 주가, 즉 그런 주가는 상승하기 위함이요. 고점에서 또 춤을 추는 주가, 그것은 하락하기 위함이라고 주식 투자 격언에 나와 있습니다. 격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상승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다만 상한가 등락폭이 30%라서 좀 크게 움직였던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더 갈 것이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격히 이게 춤을 추는 주가 이게 2월부터 급격히 좀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럼 대응이 좀 단계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좀 차분하게 보셔도 한 2, 3개월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에 그 매수할 예정인데요. 이수 앱지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2,900원입니다. 네, 37년의 내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겠죠. 건정경제위원님 환영합니다라는 댓글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정재우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집을 사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전에 젊은 친구들은 우리 때만 해도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고 집을 살 수 있는 꿈을 갖고 꿈이 있으니까 어떤 목표가 생기고 집을 못 산대요, 요즘은. 앞으로는 집 사기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 대신 이걸 좀 사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집 사기 어려운데 그 집 살 그 돈으로 뭘 사야 되냐 오늘 꼭 드려야 되겠네요. 9시에 네. 네, 장기 급등을 위한 전주곡 그게 어떤 종목인지 들으실 분들은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9시에 오시면 되는데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창 쓰시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의도 클래스 홈페이지에 오늘의 공개 방송 전문가 네, 정재우 위원님 왕관 쓰고 계시네요. 수급불패 기법의 정재우 위원님의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샵 0988로 위원명 정재우 위원 또 건정경제위원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또 나머지 또 정보와 그리고 자료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여의도 클래스입니다. 오늘 정재우 위원님과 또 처음 함께해 주신 건정경제위원님과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고요. 여러분을 응원하며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